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발생할 질병들을 두려워하죠. 대표적으로는 암이 꼽히고요. 그런데 치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보통 65세가 넘은 고령층이 치매 발병률이 높은데요. 요즘엔 50대 중장년층에서도 치매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치매 보험 어떤 플랜이 필요할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길어진 노후의 필수 보험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암 치료제에 주목하자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게 된 지금 필수 보험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이쪽으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치매하면은요, 노인들이나 걸리는 질병 아니야?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노인층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초록이 치매도 정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치매에 걸린다면 우리가 보험은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게 된 만큼 치매보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성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해결사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또 더위까지 와서 마스크 쓰시면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닥친 것은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야죠.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불의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치매가 걸리면 환자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치매가 걸린다고 하면 고통도 못 느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치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병이 안 했죠. 그 이유는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당연히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그 초록이 치매 같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후천적인 요인, 사회적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초록이 치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TV 한번 보시면 드라마에도 치매는 요새는 비일비재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번에 그 대구에 그 코로나가 집중이 됐을 때요. 요양병원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요양병원의 한 50% 이상이 치매 환자였어요. 이렇게 치매는 우리 그 곁에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치매 이런 무서운 병을 사실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겁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좀 재미있고 좀 편안하게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치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위에 여러분들의 아마 주위에 돌이켜보면 아마 치매 환자가 있을 겁니다. 아니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만 가보세요. 그럼 치매 환자 무조건 있거든요. 자, 그 치매 환자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9년도에 74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74만 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2020년대에는 지금 83만 명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030년에는 136만. 그 다음에 2050년 가면 300만
정도의 치매 인구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중앙치매센터에서 나타난 어떤 그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치매는 사실 나와 있는 그 약제가 없습니다. 완치 그건 없고 단지 치매의 증상을 좀 멈추고 좀 늦춰주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혹시 자가 진단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요.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뭐를 목적으로 했는데 전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것들. 건망증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두 번째, 내가 맨날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했지를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편하고 재밌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어눌하된 거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시간과 장소가 혼동이 됩니다. 시간이 12시인데도 불구하고 12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6시라고 하고 또 아침인데도 저녁이라고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또 다섯 번째,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판단력이 안 되면 그 혼자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물건에 잘못 간수한다. 또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또 마지막으로 자발성이 감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진단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건망증하고 치매하고의 어떠한 큰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근데 핸드폰을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내가 냉장고에 놓고 거를 문 여는 순간 이거 내가 그랬네. 이걸 알면은 건망증이고요. 냉장고 안에 핸드폰을 눈 자체를 하면은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이런 증상들을 오기 전에 내가 좀 예방하면 어떨 걸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대학교에서 아주 좋은 치매센터에서 아주대학 치매센터에서 우리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용어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 민채한 아나운서의 가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치매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땀나게 운동하라.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일단 치매 예방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금연하십시오. 4. 사회활동 활발히 하기. 자, 어떤 모임, 은퇴하셨던, 지금 하셨던 사회활동, 취미활동을 많이 하세요. 고수톱도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대내 활동을, 이 머리 쓰는 일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고수톱 또는 당구 게임, 또 여러 가지 어떠한 퀴즈 게임, 자꾸만 이 뇌를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요. 천박한 음주 습관을 금지하라. 결국은 술, 담배는 피하시라는 말씀이죠. 조그마한 음주는 괜찮은데 아주 많은 음주는 결코 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색해지는 식사하기. 결국은 습식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고 뇌에 좋은 어떠한 그런 음식들을 좀 하시다 보면 이 진인사 대천명만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부분들이 치매로부터의 적을 좀 막아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매 환자 1인당 치료비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왜 치매가 힘든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치매 한 사람당 직접 의료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1년에. 그다음에 직접 간병비가 670만 원.
그다음에 장기 요양병이 260만 원, 간접비가 20만 원에서 2016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2016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통계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이 들은다라고 하면 10년, 치매 생존 기간 12년이지 않습니까? 12년을 만약 생존하신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암 걸리면은 그러니까 암 환자도 고통을 받아서 느끼지만 이 치매에 걸리면 치매 환자는 그 고통을 잘 못 느껴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이런 비용 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용은 비용이고 그러면 치매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CDR이라고 합니다. CD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검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거를 CDR 점수로 환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0점서부터 5점까지가 돼 있는데 0점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 건망증이라든가 또 0.5도 사실은 하지만 요거는 건망증이 좀 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DR 1점서부터 바로 치매의 어떤 진단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CDR 1점이 되면 경도 치매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망증이 심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1 정도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1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2는 중등도라고 하는데 이 중등도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장미희 씨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죠. 그게 중등도 CDR2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중증 치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옆에서 누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치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1점이나 2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3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3이면 거의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항상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보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비는 일단 CDR 1번이요. 이게 300만 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그거는 1000만 원이 나가는데 CDR 2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 치매 CDR 3점이거든요. 근데 3점일 때는 2천만 원의 생활비가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중증 치매를 걸려서 12년을 생존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2천만 원에 12년, 그래서 100만 원씩 받아서 1억 6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치매 걸리신 본인은 몰라서 그렇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걸리지는 말으셔야지만 혹시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럼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남자, 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90세 만기하고 95세 만기가 있어요. 근데 90세 만기를 보시면 40세 남자가 한 3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50세가 4만 5천 원, 60세가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가 3만 5천 원인데 여자가 3만 7천 원, 약간 2천 원 정도 비싸고요. 또 마찬가지로 50세는 4만 8천 원, 60세가 7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비쌉니다. 그 이유는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요, 여자가 70%고 남자가 30%로 해서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요, 대부분이 남자가 좀 비쌉니다. 또 여자가 좀 싸고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험이랑 약간 그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그 치매 보험은요,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안에 그게 녹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보험은 기존에 나와 있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가 좀 저렴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생활비를 50만 원만 받으셔도 되고요. 또 진단비를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받으시고 이렇게 내리신다면 이 가격의 반이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60세 분이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준비하겠다라면 한 3만 3천 원이면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만약에 못 들으셨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화하십시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치매 예방의 진인사 대천명도 꼭 기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치매 예방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비가 꼭 필요해 보여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치매가 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 요양병원에 가보시면은요, 환자의 절반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뿐인지 나이 드신 분들의 절반이 치매로 고생하고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자, 예전에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사망을 한 거고요. 지금은 평균 수명 자체가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치매 발병 이후로도 우리가 12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산다고 하니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는 보험으로 좀 미리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정말 치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를 느끼실 것 같거든요. 치매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일단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만기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그동안 제가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 다르고요. 혹시 다 끝났으면 돈 생각도 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요.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그래서 20년 납만 하시고 만약에 생존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해지를 안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환급금을 찾아가시면은 많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혹시 안 걸리신다고 하면 한 80세나 85세 정도에 해지하셔서 남은 목돈으로 좋은 곳에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치매보험 가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치매보험 가입을 해놓고 막연한 두려움 씻어버리시고요.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냈던 돈보다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치매보험 가입하면서 혹시 다른 담보도 같이 넣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보험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보험들은 사실 치매 단독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보험은 여기에 다른 질병 특약, 또 상해 특약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추가로 해서 다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상해 등등 치매 보장을 비롯해서 내게 맞게 1:1 맞춤 보험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연락 주셔서 내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보험은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 보험이었고요. 자, 돌보는 가족들도 함께 힘이 든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고 나서 오래 살게 되는 만큼 우리가 생활비를 받는 치매 보험 미리 대비를 해보셔도 좋겠고, 지금 40, 50대 여성분 기준으로 한 4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고, 예전에 있었던 치매 보험은요, 사망보장, 책임 준비금이 들어가 있어서 좀 비쌌지만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책임 준비금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매보험보다 2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치매보험을 비롯해서 내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상담 원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토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시간은 바로 암 치료제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요, 뭐 항암 치료는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암 치료가 필요한데 네네. 암 치료 안에서도요, 항암 약물 치료가 비용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항암 약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항암 약물 치료 받으셔야 되겠죠. 치료를 네. 어떤 수술을 하시든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하시든 방사선 치료를 하시든 세 가지 중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항암 약물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크긴 클 것 같았는데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은 표 안에 보시면 항암 약물 치료제가 뭐 비용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58.9%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술 옆에 보실까요? 수술 네. 보시면은 16.2%. 수술만 하고 만약에 항암 치료를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착한 암입니다. 그러네요. 네. 뭐 60%가 항암제 치료비로 쓰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잔여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넓게 막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항암 약물 치료로 먼저 치료를 하시고 암 세포를 좀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술로 또 제거하시는 이런 수술들을 또 하시죠. 그렇군요. 제가 뭐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새로운 암 치료법이 나왔다. 뭐 이렇게 약물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접하게 돼요. 네, 요즘은 맞아요.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암 치료 딱 생각해서 항암 치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 막 카락 다 빠지고 맞아요. 막 손톱 발톱 막 괴사되고 막 예. 신장 기능 안 좋아져서 퉁퉁 부어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엔요 출퇴근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분들인데 회사도 다니고 네, 회사도 친구들도 다니시면서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다니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요양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표적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암 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한다면서요. 네네네.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제 이후에 이제 2단계 치료라고 두 번째 치료제로 나온 건데요.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딱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암세포만을 파괴해서 정상 세포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모낭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두기 때문에요. 이 표적 치료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 치료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가 똑똑합니다. 똑똑해서요. 암세포가 자꾸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새로운 약물이 필요하겠네요. 내성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나는 암세포 아니야 이렇게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잘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게 나왔죠. 이건 뭐예요? 네, 면역 치료제. 자, 우리 면역력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허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아파요. 예. 그건 감기에 걸리고 어떤 뭐 이런 질병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돼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키워서 이 면역 세포 자체가 암 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암 세포가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암세포에다가 탁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턱 터지면서 바깥으로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신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신기술 치료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비용이죠. 계속 비싸지고 있죠. 네네,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화학 치료하고요, 표적 치료하고 같이 동반해서 받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화학 치료도 일부 좀 받으시다가 나중에 면역 치료로 이제 부작용이 심하니까요. 면역 치료로 돌려서 다시 좀 받으시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항암 표적제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에 48% 넘었어요. 와, 그래프가 예. 무섭게 올라가는데요? 네, 무섭게 올라.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50%는 훨씬 더 넘어갔겠죠. 네,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암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옵티보라는 이 약물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들으실 때는 옵티보 뭐야 이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옵티보라는 약물이 면역이나 항암 치료제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약물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약물을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2주마다 한 번씩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회당 520만 원이에요. 회당이죠, 이게? 네네, 전체가 회당. 아니라 네, 회당이면은? 네, 회당. 지금 회당 한 달에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그렇죠. 회당 오. 520만 원이 들면은 예. 만약에 연간 내가 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6천만 원 넘는 돈이 이렇게 비용이 이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웬만하신 시청자분들 나 암보험 몇 개 있다 하시는 분들도 네. 이거는 네.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막 1억씩 이렇게 가입해 두시나요? 보통 몇 천만 원 가입해 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우리나라 지금 평균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네. 한 3천만 원 정도 가입되어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억씩 이렇게 가입을 해 두시는 분들은 예. 좀 드문 거죠. 그만큼 비싸니까요. 예, 비용이 너무 네.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옵티보라는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신기술의 치료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감기 걸리시면 약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 가서 약 지으시는데 저도 감기에 걸렸고 아나운서님도 감기에 걸리셨어요. 똑같은 약 받나요? 네. 똑같은 약을 받을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받는 약이 또 틀리고 또 아나운서님이 받는 네. 약이 또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거나 나한테 좀 내가 이걸 없앨 수 있는 네. 이런 약을 처방을 해주시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표적 치료제라는 특약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그 표적 치료제 특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적 치료제만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아, 최근에 그래도 전문가님들과 방송에서 표적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효과가 좋은데 그만큼 의사가 이게 필요하다고 네네.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보험에서 보장이 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의사가 이 약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처방이 나가는 네. 건데요. 그것도 의사가 그 약관에 옵티보 내지는 다른 약물들, 그 표기되어 있는 약물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약물을 권했을 때 그 진단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 다른 약물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신기술로 앞으로 나올 그런 약물들이거나 네. 아니면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약물로 인정받고 있는 약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약물로 만약에 처방을 받았다면 네. 표적 치료 항암제 특약에 가입되어 계셨는데 만약에 그 외의 약물로 만약에 처방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5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넓은 범위로 좀 확률을 높여서 준비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항암 치료비로 된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항암 약물 치료비는요. 예. 포괄적이죠. 굉장히. 근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예, 비용이 최소 예전에는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게 너무 적은데요. 네, 이 정도 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회사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아주 근래에
좀 넓은 범위의 금액을 좀 크게 진단비를 주는 그런 회사가 좀 나왔어요. 예,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항암 치료비를 좀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암 진단비보다는 항암 치료비에 준비하시는 부분이 거의 금액 대비해가지고 암 진단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이럴 때 항암 치료비를 1,000만 원 준비한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네. 5분의 1로 그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무조건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꼭 진단비로만 준비하실 필요 있을까요? 진단비를 가입하는 돈보다 저렴하게 그 비용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치료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비용에다 조금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좀 범위가 좀 넓은 범위에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표적 치료비, 진단비 이렇게 돼 있으면요. 표적 치료비에 대한 것만 됩니다. 새로운 만약에 항암 치료비제가 나왔을 때에는 안 되는 거죠. 예, 항암 치료비로 되어 있어야만 포괄적으로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나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았을 때 그때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항암 치료비 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소개해 주시면서 그래도 암 진단비가 많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보험이잖아요. 대표적인 암 진단비랑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첫 번째 A플랜으로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암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항암 약물 치료비가 2,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치료만 받으면 2,500만 원. 예, 그렇죠. 약물 투여를 받았다면 2,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표적 치료를 받으셨던, 면역 치료를 받으셨던,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 화학적 치료를 받으셨던 관계없이 2,500만 원.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개발될 이런 신기술 약들이 많잖아요. 그런 약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이제 표적 항암제 많이들 가입들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금액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데 보험에 들어져 있고 그런데 나는 5,0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럼 정말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받는다면 정말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치료를 받을 때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약물에 딱 적용이 돼서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시청자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신 분들 약물이 어떤 내가 표적 항암제에 들어는 있지만 이 약은 되고 이 약은 안 되고 이 약은 되고 안 되고 이거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딱 보시면 암 진단 시에 가사 도우미가 100회 지원이 된다. 뭔가요? 네, 새로 나온 단문입니다. 예, 정말 이걸 딱 보고 제가 막 감동을 느꼈는데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그게 배우자가 걸렸든 아니면 남편이 걸렸든 아내가 걸렸든 간에 어쨌든 집안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아픈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집안일까지 내가 다 몽땅 책임져서 하기에는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배려 있는 특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집에 가사 도우미 부르면은요 한 달에 나가는 게 거의 월급과 맞먹을 정도로 비싼데 100회를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도우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도우미가 지원이 되고요. 이 도우미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집안일에서 음식까지 다 해주는 이런 도우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빨래, 청소 이런 부분들 그래서 4시간 정도가 지원이 되세요. 그러면 웬만한 집안일들은 거의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 집 너무 좁아. 오는 거 별로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렇고 암 통원비가 요즘에 이제 많이 신설이 되는데요. 암 통원비가 나오는 이유는요. 대부분 수술을 해야 입원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암으로 만약에 이렇게 항암 치료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통원하세요. 통원하시면서 약 처방 받으셔서 약물로 그리고 주사 치료로 이렇게 약물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통원하면 실비에서는 그럼 안 나오는 거죠? 통원에서는요. 실비 얼마 돼 있죠? 저희가
2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실비에서는 25만 원 안에서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도 또 급여, 비급여 또 나누어져서 90%, 80%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돼요. 만약에 입원을 해서 저희가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실비 안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예, 대부분 암을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통원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 통원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호스피스 이거는 이제 말기로 갔을 때 예, 암의 생존율이 5년 이내에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내에 살아 계시는데요. 나머지 30% 3명은 말기까지 가신다고 보신다면요. 이 호스피스 진단비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말기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3천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네, 정말 대표적으로는 항암 치료비를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A보험사 상품을 만나봤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단비 받는 보험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렇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암 진단비만 한번 넣어봤어요. 네. 예, 비교가 좀 편하시게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준비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암 진단비 중에서도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진단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 지금 20년 갱신형으로 약간 2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앞에서 보실 때는 거의 1,000원대, 10,000원대 미만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면 2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앞에서 보신 A플랜 같은 경우에는 90세 만기형으로도 변동을 되더라도 암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90세 만기형, 100세 만기형으로 가시더라도 큰 이렇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90세 만기형이나 100세 만기형으로 가셨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2배 정도 껑충 뛰어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두 보험사 중에 오늘의 최종 선택은 당연히 A플랜입니다. 알겠습니다. A플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A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암을 걸렸을 때 치료 비용에 어쨌든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치료 비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왕이라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비용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항암 치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내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리고 말기로 갔을 때까지 보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 A플랜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암 진단비 보험과 비교를 하더라도 A플랜, 그러니까 치료비에 집중해주는 보험이 가장 좋다고 오늘 추천 주셨습니다. 지금 약물을 가리지 않고 치료만 받게 되면은요, 일단 2,500만 원 나오죠. 거기에다가 암에 걸리면은요, 가사 도우미가 최대 100회까지 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약이라도 말기 암의 진단을 받으면은요, 추가적으로 진단비처럼 3천만 원 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기존에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저렴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지금 들어있는 보험 점검을 좀 해보고 예. 보장이 좀 많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 또 부족한 부분도 보험 들은 지가 좀 오래돼갖고 예. 있을 것 같아서요. 점검 좀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험을 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점검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네, 딱 60 되셨고 아프신 곳 혹시 없으시나요? 혈압은 조금 있어요. 혈압 조금 있으시고 나머지는 네네. 괜찮으시고요. 네네. 보험료 어떠세요? 보험료는 괜찮고요. 조금만 10만 원 정도 뭐 추가되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장을 웬만하면 잘 받고 싶으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60대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S사의 암보험과 또 여성 암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두 개는 70세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자, H생명의 치매보험, 그리고 A생명의 프라임 종신보험과 함께 D화재에서 간병보험과 건강보험, 마지막 패밀리 라이프보험까지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 2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보장이 겹쳐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 원하신다고 하고요. 보험료가 여기서 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보장 잘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박명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로 보험 많이 드셨는데요. 여기 7가지 중에서 2개는 이미 납입이 끝났고요. 지금 네. 현재 5개만 돈을 내고 계신데요.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종신이고 나머지는 보장성 보험이네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어떻게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가 점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납입이 끝난 S생명의 암보험 한번 보면은 암 진단비로 2,500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암 진단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특정암이 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특정암은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난소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암 수술비로 375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정암 수술비로 187만 5천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암 통원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다 좋은데 이제 70세 만기잖아요. 그래서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게 흠이고요. 또 이 상품의 경우는 살아계실 때 만기에 환급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신 주계약 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암 보험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여성암 진단비가 있는데 여기서 여성암은 어떤 거를 보장받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여성암이 아까 특정암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보장받는 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그다음에 난소암, 자궁암 이렇게 보장을 받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2천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잘 들어 계신 게 뇌졸중 2천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식근경색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피 내암으로 4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든가 또는 뇌혈관, 심혈관 수술, 그다음에 여성 만성질환 수술하실 때 5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피 내암이나 여자들이 잘 걸리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골절 수술에 1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성 질환 쪽으로는 잘 보장이 되셨고요. 이 상품의 경우도 이제 80세 만기라 좀 만기가 짧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 내가 낸 주 계약 부분에서 환급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흠이 만기 보장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장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신 돈을 내고 계신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치매보험을 드셨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치매가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요거 가입해 주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진단비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매달 생활비로 중증 치매가 걸리면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A생명에 프라임 종신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신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사망보장. 종신하면 사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보험을 많지는 않죠.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골절 진단과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하고 상해 입원 일당 이렇게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14년 납입하셨으니까 앞으로 6년만 더 내면 납입 끝나죠. 그 보험료도 저렴하시니까 요건 유지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60대 이렇게 될 때 간병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간병보험을 드셔서 이제 간병지원금으로 이제 1, 2급일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1에서 4급일 때 2천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그 D 손보사에 있는 해밀리 라이프 보험인데요. 이것은 실손을 가입하다 보니까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상해 사망이 1,000만 원, 상해 휴장에 1,000만 원, 그에 뭐 5대 골절, 뭐 장기 이식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실손도 유지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잘 들어 있는 게 상해 휴유장애 3%에서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1억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건강보험 해가지고 10년 납인데 지금 6년을 내셔서 4년만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상해 사망 5천에 상해 휴유장애 3에서 100%가 1억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자분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 돼 있고요. 혹시 여기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아, 그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많이 듣던 알츠하이머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걸리는 파킨슨씨, 류게릭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근무력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에 보장을 잘 해주셨고요. 이 5가지를 다 봤을 때 비갱신 없이 아니 갱신 없이 비갱신으로 그다음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암 진단이 조금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요거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수술비 쪽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요것만 보강해 주시면 보험에 훨씬 좋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해드렸는데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쇠해감 500, 그다음 고해감 1,000만 원, 그다음에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입원비보다는 암 통원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탑이라도 쓸 수 있는 금액 3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200 이렇게 해서 33,000원 정도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이라든가 수술비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제가 리모델링 해드렸는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요. 이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300씩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로 500씩.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담보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64,000원이 플러스돼서 총 97,000원이 플러스돼서 333,300,000원이 나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내가 만약에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이 있잖아요. 그럼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예전에 건강보험에서 질병수술비 1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수술비하고 지금 새로 넣은 데서 1호종 수술비 있습니다. 여기서 20만 원, 그 다음에 62대 질병 수술비 백내장에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혈관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받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뇌혈관 수술을 받게 되면 뇌혈관 수술비에서 나오죠. 그 다음 질병 수술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나오고 62대 질병 수술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대 기관 수술비, 그 다음에 32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매회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상해 휴유장애 3에서 100% 요거를 2억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혹시 뭐 등산이나 산에 올라가다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무릎이 심하게 다쳤다 이랬을 때 많이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다 이랬을 때 이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상해 휴유장애가 20%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 20%면은
4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네, 가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부족한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보충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암이 너무 보장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을 보장 기간을 더 늘려서 100세까지 보장받으시게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60대 막 진입을 하셨으니까 아플 때 보장 잘 받고 싶으셨잖아요. 네. 기존의 7개 보험 그대로 유지를 드리면서 지금 암보험 한 건과 건강보험 한 건만 추가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만기 짧았으니까 좀 100세로 넓혀드리고 이대질환 쪽과 그리고 또 수술비 이런 것들 다 넣어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60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이렇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많이 느끼실 텐데 가족 전체 보험 상담이나 노후 대비책으로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좋은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